자, 지난 4월에 정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SKT 유심 해킹 사건 사고,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SKT 유심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분쟁 조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쟁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 법원으로 가는 그 전 단계에서 신청자와 그리고 피신청자의 의견을 조합해서 한번 조율을 해보자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피해나 분쟁에 대해서 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 아니면 법원으로 가는 절차 이외의 절차로서 제3의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그 제3의 기관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피해 금액이라든지 피해 사실관계가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3,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나에게 손해가 가해졌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았던 것이고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SK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결정이 SKT의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내가 개인정보 유출돼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1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좀 과거 통상 내였습니다. 예. 그런데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봤을 때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라든지 그러한 규모가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실제 어떠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이 예견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분쟁조정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SK텔레콤이 개인보호법상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라면서 유출 정보 악용으로 인해서 이 복제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소비자에 대해서는 유심칩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 교체를 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 우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 것을 굳이 대리점에 가서 이것을 유심을 기다렸다가 바꾸고 이러한 것 자체가 사실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를 감안을 했을 때 3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자, 분쟁조정위가 해당 결과를 신청인들 그리고 SKT 측에 통지를 한 후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피해자 또는 SKT 측에서도 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 법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소비자 측에서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선택을 한 소비자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예 그냥 나는 바로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그러한 소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하게 이제 판단이 되면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측에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신청자 3,900명이 넘는 전원의 동의 그리고 피신청자라고 볼 수 있는 SK텔레콤의 동의 나는 여기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법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나 SK텔레콤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자체의 절차는 종료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K텔레콤에서 이러한 30만 원에 대한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서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수락 여부는 일단 내용을 좀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SK텔레콤 측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는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유심칩을 교체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앱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정보가 해외에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동의 버튼만 누르면 그걸 차단하는 그런 절차들도 우리가 마련했는데 그것이 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으로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2년여 만인데요. 일각에선 이번 해킹 사고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2년 전 LG U+에 이어 SK텔레콤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 등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망 내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쓰이는 유심 정보가 탈취될 경우 타인이 이를 토대로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즉각적인 이용 정지와 안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작다면서 아직까지 2차 피해나 다크웹 등 유통 사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2023년 이후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앞서 LG U+는 2023년 1월 해킹 피해로 39만 명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되며 파문이 일은 바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SK텔레콤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공격자가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이번 유출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어제 침해 사고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대국민 사과에 이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재고 부족에 전국 대리점마다 긴 줄이 늘어서고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첫날 현장 분위기와 앞으로의 과제를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입니다. 아침부터 100명 이상이 줄지어 유심 교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이 있었지만 몰려드는 교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접속 장애가 속출했고 결국 현장 이용자들을 위한 번호표가 등장했습니다. 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꼭 바꿔야겠다는 의지는 더 강해집니다. 계좌라든가 뭐 카드나 이런 것들도 어떤 분들은 지금 다 정지하고 교체하고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역대급 유출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한 대리점의 초도 물량 200개는 오전 중에 소진된 상황. 운 좋게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비로소 안도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교체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걱정거리가 덜어졌죠. 요즘에는 뭐 거의 다 이게 휴대폰으로 은행이고 뭐하고 다 하는데. 이번 유심 교체는 지난 18일 해커가 심은 악성 코드로 일부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인데 이는 알뜰폰 포함 2,500만 가입자 대비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일부 이용자는 공동대응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집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T와 LG U+ 등 다른 통신사로 가입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했지만 재고 부족에다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고객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대상자만 2,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아직까지 1% 수준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에 유출된 정보가 최대 9.7GB 분량으로 파악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민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역 근처 티월드 매장 앞입니다. 유심 교체를 시행한 이틀 차 이른 아침인데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유심을 교체하러 온 SKT 이용자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SKT에서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총 28만 명. 약 2,500만 명의 전체 가입자 수 대비 1%를 조금 넘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432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유심 교체에 1인당 5에서 10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데다 다음 달까지 확보되는 물량이 약 500만 개인 만큼 가입자들이 모두 유심을 교체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SKT는 유심 교체 전까지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할 걸 권장했는데
오늘 오전 9시 기준 가입자는 누적 87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유심 무상 교체에도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해킹 사태로 외부에 유출된 정보는 최대 9.7GB 분량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서 파일로 환산할 경우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인데 유출된 데이터에는 유심 관련 핵심 정보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입자들은 공동 대응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 대응 사이트 운영진들은 SKT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도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4만 5천여 명이 가입한 집단 소송 카페가 등장하는 등 집단 소송까지 나서겠다는 이용자들도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이 카페 집단 소송 준비 공지글엔 14,000여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짧게 걸리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에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아직 자료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SK텔레콤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당일 현장을 방문해서 구두 설명을 듣고 회사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심을 바꾸면 안전하냐는 질의에는 유심을 바꾸면 고객 입장에서 2차 피해는 방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